안녕하십니까. 한시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부터 좀 독특한, 음, 굉장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심조령이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시에 관련해서 시에 대한 그 견해를 한 데 이후에 아주 잘 정리되고 정교한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읽게 됐는데, 이제 속된 말로 꼴랑 우리 그 부분만 읽을 수가 없어서 이 책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글의 전체가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1편 원도 라는 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유명한 글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번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주 복잡한 게 있어서 지금 번역을 좀 진행 중인 걸로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워낙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조각조각 읽었죠. 조각조각 읽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훌륭한 글인 것 같은데 정확히 윤곽은 못 그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윤곽이 어렴풋이 잡히긴 하는데, 일단 제가 원도를 다 읽어보고 더 요걸 우리 본 주제 한시 비평이나 한시와 관련해서 더 읽어야 될지는 한번 일단 원도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읽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여기 원도 제1편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심조령은 책 제목이 좀 독특하죠. 문심조령. 일반적으로 이제 한 500년 경에 외우기 좋죠. 500년 전후로 쓰여졌다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이에요. 정확한 적은 안 보이는데 500년 전에 쓰여져 500년 BC, 그러니까 AD 500년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제나라 송제 양진 남조라고 보통 얘기, 남북조 시대 남조 때 이 송제 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나라죠. 진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들어오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나라 때 실질적으로 쓰여졌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양나라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 문학한 사람들은 남조의 양나라만 들으면 아주 애틋한 감정이 있어요. 이게 참 그쵸? 그 보통 역사에서는 그 남조 시대를 아주 이 타락하고 못된 아주 그냥 짧고 단명한 왕조들만 이렇게 나온 걸로 얘기를 해서 역사 지식만 보면 별 재미가 없는데 문학사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정치사 중심의 역사를 보면 좀 힘들지만 문학사나 문화사 쪽에서 보면, 아니면 이제 종교사, 불교가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대부분 정치사만 읽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하죠. 어쨌든 실제로 제나라 때 쓰여졌지만 양나라로 알려져 있고 500년 경에 쓰여졌고 전체가 50편입니다. 편을 보면 상당히 긴 편인데 한 편당 글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노노 한 편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본문 텍스트만 보면은 분량이 별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글은 운문으로 쓰이고 어떤 거는 그 운이 없는 글로 쓰이고 어떤 그 사륙 변려체라고 하는 병려문이라고 하는 글로 쓰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글 전체가 그 철학적이고 창작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리고 문학의 역사, 문학 사상, 문학의 이론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별로 안 되는데 이 펼쳐놓으면 진짜 엄청난 글이 되죠. 상당한 주석을 좀 상당한 양의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 붙인 걸 보면 본문보다 주석이 진짜 더 많은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50편 맨 끝에 가면은 서지라는 제목으로 자기 뜻을 펼친다. 서지라 그래서 이제 서문의 기록이죠. 서문을 전체 서문을 썼죠. 그래서 이제 문심조령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쓰고 있는데 이 서문을 먼저 읽으면 문심조령에 대한 제목이 되게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서문을 일부러 먼저 읽지 않았는데 재밌는 건 이 서지 마지막 편에 이 역에 대한 탁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심조령을 읽으려면 그 주역 개사전에서 가져온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국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전의 문학을 다 받아들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나라 때에 축적된 여러 가지 문학적 그 생각들, 사상들을 담고 있고, 특히 그 남북조 시대가 이제 불교가 성했던 시대라, 그리고 도교가 성했던 시대라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전체 그 50편이니까 50편에서 그 서지 편을 빼고 나면 전체가 이제 49편이 남죠. 49편을 보통 이제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크게 3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처음에서 그 변소까지 다루는 총론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읽는 부분이 이제 그 원도라 그래서 도의 근원을 밝히는 글이고, 그래서 1, 2, 3, 4, 5까지가 이 전체의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재밌는 건 이제 제4편에 정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정위는 이제 경을 말하죠. 경을 말하고, 요는 위경을 얘기합니다. 위경. 제가 기회시대마다 위경이 아니죠. 위주의. 경이 있고 위가 있는데 우리는 위를 연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경이 있으면 춘추 위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효경 경이 있으면 효경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짝을 이뤄서 이 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가 상당히 재밌는 글이 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거의 연구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정위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이걸 보면 이게 문학책이라는 게, 문학 이론서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이 소는 그 이소 구론이 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변, 어떤 글인가 성질을 밝힌 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 총론을 끝나고 나면 6편부터 25편까지, 그 25편에서 49편까지가 이제 주요 이 글의 이제 내용이 골간이 될 텐데, 6편부터 25편까지는 주요 문체를 다룬다. 우리 문체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타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스타일. 그래서 뭐 아무개 문체가 어렵다, 아무개 문체가 뭐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작가만의 고유한 지문, 인장,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작가를 사랑해서 그 작가에 완전히 빠지면 이 작가의 글인데, 아니면 이 작가 풍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 작가에 이제 몰두하게 되면 그 문체에 익숙하게 되죠. 이게 근대적 발상이죠, 상당히. 근데 한문에서 문체라는 것은 장르를 얘기를 합니다. 장르. 한문에 장르가 아주 많죠. 한문에 장르가 아주 많은데, 그래서 6편에서 16편까지 6편은 이제 시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한 글이고, 16편은 이제 유머하고, 이거 은자가 수수께끼 은자거든요. 6편에 16편, 10편은 운문으로 쓰여진 문체 해설이고, 17은 사전, 역사에 실린 전기문 있죠. 이런 것도 읽어볼 만한데, 전기문. 그 다음에 이건 편집글. 그래서 17에서 25까지는 운문이 아닌 글로 쓰여져서 그 당시까지 알려진 한문 문체의 역사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한문 그 문학사를 알고 싶거나 한문의 문체가 어떤 것인 그 특징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그 당시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죠. 그리고 26장에서 마지막 49장까지는 주요 개념, 문학 사상,
문학의 품격 용어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36편이 이제 비흥이란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일부러 써놨죠. 무님조는 26에서 49편까지 주요 개념을 다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현대까지도 문학 비평과 이런에서 문제가 되게 되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깊이 있고 체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에서 49에서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